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 네 나라의 관계가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물론 미래라는 것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예측을 한다든지 왈가왈부한다든지 이게 사실은 맞지는 않아요. 물론 뭐 예언가들이 예언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한반도 주변 상황과 또 앞으로 통일 관계된 것, 또 북한이 붕괴된다는 이야기, 이런 예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기점이 2025년이에요. 그러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달로 따지면 뭐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일단은 지금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가 거의 뭐 폭망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지금 뭐 붕괴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경제라든지 사회 시스템 자체가 서서히 지금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북한도 머지않아 붕괴되고 또 김정은이가 뭐 사망을 하든지 아니면 실각을 하든지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급작스럽게 통일이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현재 보면 뭐 유튜브라든지 다른 예언가 이런 영상들을 보면 2025년이 굉장히 변곡점이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몇 번 말씀드렸고 또 2024년 올해부터 해서 풍수 구은 시대가 시작이 됐고 앞으로 20년은 우리가 과거 20년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오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 건지,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지금 당장 내가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통일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정세 이런 거대 담론 나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하고 또 이 국제정세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지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런 지도가 있었어요. 만약에 북한이 붕괴가 된다면 이제 중국 측에서 이것을 계획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지금 보면 양강도, 자강도, 또 함경, 남도 지역 이쪽은 중국이 차지하고 또 함경 북도 지역은 일단 뭐 러시아에서 차지를 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평안남도, 그 다음에 경기도, 또 황해도 이쪽, 강원도는 미국이 나누어서 관리를 한다. 뭐 배치를 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저도 그때 이야기 듣고서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결국 북한이 붕괴가 되고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힘을 빌어갖고 지지를 얻지 못하면 우리 마음대로 될 수가 없다. 이런 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력으로 남북 간의 합의하에 통일이 된다. 이거는 힘들다.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북한의 반 이상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다 점령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통일이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다만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대응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히 미국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에 북한이 만약 붕괴된다 그러면 중국이 들어와서 점령하지 못하게 어쩌면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벌일 수도 있어요. 사실 북한하고 전쟁보다는 중국하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도 중국하고 여러 번 전쟁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구은 시대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구은은 불의 시대고 전쟁의 시대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 아랍 쪽도 굉장히 위험한 데다 지금 중국이 또 대만을 침공한 해 만에 또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앞으로의 이 구은 시기 20년 시기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우리나라 남북 관계 이런 부분이 엄청난 변화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 맨 위에가 김정은이하고 시진핑이 처음에 이제 정상회담 했을 때 김정은이가 아주 시진핑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죠. 또 아래는 이 세 사람 관계, 그리고 또 오른쪽 하단은 또 푸틴하고 김정은이 두 번인가 만났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북한하고 중국의 관계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김정은이가 이제 북한 측 입장에서는 뭐 중국을 그동안 계속 신뢰하고 믿고 좀 따르고 있었다가 이 얼마 전서부터 북중 관계가 지금 삐그덕거리면서 아래 하단에 보시듯이 김정은이가 러시아 푸틴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무역 또 원조 이런 거 받으면서 러시아 쪽으로 조금 지금 기울어지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세 나라가 지금 공통적으로 몰락의 징후가 여러 군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폭망하고 또 제조업이라든지 소비 또 디플레이션 이런 부분에다가 자연재해까지 지금 겹쳐가지고 중국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상으로 엄청나게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지 중국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거의 2년 7개월 거의 3년이 다 돼가죠.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모르고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러시아에 붙었어요. 그게 이제 시진핑의 심기를 건드렸는데, 근데 지금 중국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여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시진핑은 아마 대만을 침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그 타이밍에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북한을 신경 쓸 수 없는 그 시기를 노려서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든 해가지고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통일을 하면 그게 좋은 것이냐?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지만, 물론 뭐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갑니다만, 긍정적인 요소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나 어수선하고, 특히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가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었는데, 지금 2, 3년 후에 지금 들어온 시점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럼 25년, 26년 점점점 더 안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안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봤을 때 경제 상태가 이 상태로 가면 거의 뭐 폭망 수준으로 가고요.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쑥대밭했고, 또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김정은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군부 쿠데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조만간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맞물려서 서로 공통적으로 지금 몰락하고 있다. 이런 징조, 징후가 여러 군데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북중 관계가 약간 좀 서먹서먹해지다가 올해 들어와서 푸틴하고 김정은이가 정상회담 했었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좀 경도가 되면서 중국에서 완전 뿔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중 관계가 과거처럼 그렇게 뭐 돈독한 관계가 되질 못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러시아가 만약에 북한에 무슨 급변사태라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군사적인 동맹을 해가지고 상호 방위조약 개념처럼 해가지고서 서로 나라의 군대를 파견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중국이 북한을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가 자동으로 개입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 가만히 있을까요? 또 미군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렇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불과 5년, 10년 안에 머지않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 동아시아 지역이 완전히 휘말리면서 정말 어쩌면 전쟁의 도가니로 지금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좋고 소비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부동산 때문에 완전히 경제가 이상하게 나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부동산, 중국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자산이 엄청나게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데다가 지금 북중 간의 갈등이 아마 이게 폭발할 수도 있다. 물론 또 언제 봉합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다 이 북한이라든지 중국, 러시아 세 나라의 사정을 보면 지난 8월에 신의주 일대, 압록강 일대 대홍수가 나서 지금 완전 쑥대밭이 돼서 수천 명이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중의 그 국경선이 다 휩쓸려 가서 탈북자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김정은이가 또 그 신의주라든지 양강도 이쪽에 그쪽 뭐야 간부들을 또 여러 명 처형을 했고 이런 게 또 실제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북한은 앞으로도 점점점 자연재해 이런 거로 인해서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것은 제가 재작년 앞으로 고은 시대에 북한은 기근과 가난 아사로 해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조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얼마 전에 9월 달에 지금 김정은이가 군부대 시찰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경호원들이 아래 총 사격을 하는 군인들을 향해서 총구를 내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김정은이한테 총격을 가해서 어떻게 보면 암살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경호부대가 지금 총구를 향해서 각 군인들을 향하고 있어요. 여차하면 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군인들도 못 믿고 있고 2중, 3중으로 감시를 하고 있어요. 이만큼 군부대에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또 경호부대 내에서도 어쩌면 또 그 자체에서도 쿠데타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김정은을 누가 또 뭐 돌아버려서 뭐 가끔씩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김정은이가 그렇게 돼서 암살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 지금 중국은 어떤가요? 올해만 들어서 태풍이 무려 3개나 중국을 강타를 했죠. 특히 하이난도하고 상하이, 절강성, 뭐 저장지향이라고 하는데 그쪽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고요. 주강삼각지 이쪽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5년 만에 법인카가 상하이를 뭐 상륙을 해서 완전 강타를 한 데다가 지금 뭐 또 쌀룸까지 갔다가 지금 우리나라 좀 약간 와서 비를 많이 내렸는데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지금 중국은 자연재해까지 겹치고 있고요. 수십 조가 지금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어요. 지금 태풍까지 가뭄, 폭설 뭐 이런 게 중국은 아주 일상화가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시진핑이 한 어떤 경제 정책 1대1로서부터 또 부동산 정책, 공동부유 이런 모든 게 지금 다 폭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상가는 완전 쑥대밭되고 그다음에 헝다 부동산 최대 큰 그룹인 헝다 그룹도 거의 망해가고 있고 벽개원 비구위안이라고 하죠. 벽개원 그리고 완다 그룹 또 중국의 그 국가 부채, 지방정부 부채 이런 거 합치면 3경이 넘고요. 지금 엄청납니다. 중국 하나하나 알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는 북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데다가 이 상태로 더 질질 끌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 상태로 가면 뭐 핀치의 코너에 몰리게 되면 일단 대만까지도 정말 침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지금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자체도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북한, 중국, 러시아 다 지금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북한이 훨씬 더 빨리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붙은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그게 악수가 된다라는 거죠. 김정은의 악수가 돼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다가 시진핑이가 죽는다, 뭐 중국이 망한다, 멸망 예언 이런 것도 많습니다. 왼쪽은 추배도고 오른쪽은 철판도인데 추배도에서도 사실 뭐 시진핑이 암살된다는 이런 암시가 있었고요. 또 전쟁이 일어난다는 암시가 있었고 오른쪽 철판도 같은 경우는 배구모주, 배구모주라는 것은 시진핑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시진핑이가 이제 뭐 산으로 날아가다가 그 산 절벽에 부딪혀서 피를 토하면서 죽는다. 아당사 제산저변 이렇게 아래 한자로 돼 있는데 잘 보이진 않겠지만 배구모주 아당사 제산저변 이렇게 된 한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중국이 몰락하고 시진핑이가 죽고 이런 예언이 굉장히 많아요. 놀랄 정도로. 그렇다고 하면 시진핑의 운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 김정은이의 운명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김정은이 시진핑이 다 그런데 그럼 러시아는 어떨까요? 러시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서 러시아가 수세로 몰리고 있죠. 그런데다가 얼마 전에 이제 드론 뭐 100 몇십 대를 동원을 해서 러시아의 탄약고를 이제 공격을 해서 엄청난 뭐 지진이 3.2도 일어날 정도로 뭐 거의 핵무기가 터진 것 같은 그런 탄약고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푸틴의 측근이 서방 무기로 본토를 공격을 한다고 하면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죠. 그만큼 러시아도 지금 핀치에 몰려 있고 푸틴도 이 전쟁에서 승리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푸틴도 실각하든지 암살당하든지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악의 축, 세계 나라, 악의 무리들이 지금 완전히 쑥대밭이 돼가고 있으면서 결국은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정말 핵무기, 핵공격을 한다. 이 정도까지 나올 정도면 지금 그만큼 러시아 입장도 녹록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되면 이 세 나라 중에 한두 개는 무조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일단 뭐 세 개 나라 동시에 무너지면 좋겠지만 이게 멀지 않다라는 것이죠. 길어야 5년, 10년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저는 2035년 정도까지 그 무렵 안으로 통일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예언에선 뭐 예언가들이 25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25년은 조금 아니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이런 상태로 가면 제일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리고 지금 중국도 심상치 않고요. 물론 시진핑이 갑자기 뭐 죽는다든지 뭐 중국도 쿠데타가 발생한다든지 이럴 수 충분히 있죠. 북한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세계 악의 무리가 동시에 약해지고 있는 기운이 보이기 때문에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축복의 날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정치인들이 너무나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정치인들이 너무나 정말 정치인 생각하고 하면 화가 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완전히 다 쓰레기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쓰레기 청소를 해야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은 앞날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정신 차리고 힘을 내시고 쓰레기 청소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에 대해서 전 세계를 주름 잡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